그 집에만 갔다 오면 이제 제가 집안에서 저희 아내한테 닭살을 당하죠. 그러면 이어서 그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하신 걸로 아는데,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자녀 교육, 양육의 문화하고 실제 네덜란드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그 교육 문화, 좀 차이나 공통점이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.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의 첫째 책임은 교회나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다 하는 건 뭐 굉장히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그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 제 지도 교수님 장로님이셨는데 철학자시고요. 제가 그 제일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첫째 딸이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입교문답이죠. 그걸 하는데 그걸 교회에서 준비를 시키질 않더라고요.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열린문답인데 그놈을 집에서 다 학습을 시켜서 교회에 나 이렇게 했다 내놓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는 그걸 검증을 하는 거고. 그래서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었는데 집에서 그 바쁘신 교수님이 저녁에 애를 붙잡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쫙 가르치시는 걸 봤고요. 아침에는 입양한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큰 딸, 작은 둘째 아들,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제 심지어는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걔들은 아침에 딱 붙잡고 그림책 성경책을 같이 읽어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집에만 갔다 오면 이제 제가 집안에서 저희 아내한테 닭살을 당하죠. 당신은 뭐 공부한다고 뭐 우리 아무리 바쁘면 선생님만큼 그걸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읽고 이렇게. 미국도 기독교 교육을 잘 하는 가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도 꽤 여러 해 살았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는 뭐 아이 넷을 다 홈스쿨 하고 그 홈스쿨이 사실은 또 확장이 돼서 온타리오에서는 제일 큰 기독교 학교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 헌신한 사람들은 뭐 거의 세계적으로 공통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교육이 가정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해하거나 이거를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하지라는 것 정도의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있는데 방법은 모르는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거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친구 그 마이크 고힌이 그 홈스쿨을 거의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했어요. 넷 다. 그러니까 사모님이 절대적인 헌신을 한 거고, 또 가정이 완전히 열려 있어서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가정에 이제 해서 아이들 뭐라 그럴까 사회성 하나는 최고고요.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 생활에서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저하고 제 아내는 그렇게 가정을 막 확 열어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런 체질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향적이시군요. 뭐 그렇게 하여튼 특별히 저는 뭐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학생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고 그러는 건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가정에 이방인 같은 학생을
들어오게 해서 며칠씩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제가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. 저희 선생님과 집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제가 캐나다나 미국에 나와 있다가 돌아가면 어떤 때는 거의 한 달을 그 집에 머물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가족처럼 그런 것을 못하는 데다가 한국 생활이 바쁘잖아요. 이게 이제 다 변명인데, 뭐 저는 총신대학에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한국의 교수는 공부만,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해야 되고, 교회 가서는 또 설교도 잘해야 되고, 뭐 또 뭐가 하여튼 좀 부지런히 행정도 하시고. 뭐 행정은 또 이제 끔찍한 일이에요. 그다음에 또 정치도 해요. 네. 그러니까 뭐 쫓아다니다 보면 날밤이 부족한데 사실 저도 거의 이제 공포심이 몰려왔죠.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제 중학교 가면 성적이라는 걸 받아갖고 오잖아요.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이게 다 집어치우고 애들부터 돌봐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. 더군다나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야, 너 뭐 네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냐. 그러다 애들 잘못되면은 그거 마땅한 일이다. 뭐 이런 그 경고를 받을 때마다 뭐 가슴이 이제 콱콱 막혔죠.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뭐 엇나가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애들이 그 겪은 고통이나 그 어려움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. 좀 들으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환대하는 그 문화가 거기 녹아져 있었던 것과 또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친구분이나 또 그렇게 한 달씩이나 그 말씀하신 이방인과 같은 이런 외인들을 집에 들이는 그 문화가 결국에는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저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. 그러면 교수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교수님의 그 기독교 철학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좀 영향을 서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 기간이라는 게 미국에서 마지막에 목회를 하다가 돌아온 것까지 치면은 그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. 공부의 연장이었고 실제로.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왜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일부러 안 여셨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. 그게 15년입니다. 1980년에 가서 94년까지 15년인데 그 모든 것의 이 총체가 지금 돌이켜 보면요. 결국은 교육이 소위 이 정보 교육, 지식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에게 거의 몸으로 익히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적어도 제가 총신대학에서 경험이 조금 쌓여가면서 여유를 찾게 된 이후에는 그 교육 전체가 어떤 적어도 소위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그런 지식 교육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제일 행복한 순간은 하여튼 그 교단에 서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할 때인데 그게 이제 전인 교육이라는 말을 뭐 그냥 실천적으로 학생들과 또 심지어는 직원, 동료 교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연장선에서 뭐 지금 한국 교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특별히 이야기 학교 같이 이렇게 특별한 헌신된 그 가족이죠. 하나의 가족으로
여러 가족이 합해서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이 장애 교육은 결단코 지식 교육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. 그게 빠질 수는 없어요. 네네. 네,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이 앞서서 축적된 그런 그 문화와 삶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니까. 근데 그거는 철학도 그렇게 해갖고는 전달 안 됩니다. 네. 철학을 뭐 인포메이션으로 취급해서 이거 따다다닥 얘기하고 이거 외워. 플라톤은 이런 책을 썼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 국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지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를 쫙 이런 늘어놓는 그거는 이미 사실 이 정보가 완전히 오픈된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. 그걸 하긴 해요.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요즘 학교 교육도 결국에는 그렇게 소위 접근할 수 있게 열려져 있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내 것을 삼아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잖아요. 네. 지금. 근데 하물며 우리는 저는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보는 진짜 바이트고 그건 비인격적이고 연관도 안 돼 있는 것이고 지식은 그거보다 좀 더 체계적인 틀을 가진 것이고 그 위가 아마 지혜나 진리일 겁니다. 근데 아까 선생님도 뭐 열심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내용들을 얘기하셨죠. 쭉. 뭐 목자로 그다음에 그 골리앗과의 전투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또 실수도 하고 이러는 얘기. 그 당연히 교회 교육에서는 해야 돼요. 그 주일학교에서 뭐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야기로 풀어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제 결국엔 기도 제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입니까?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?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? 이런 질문을 일으키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부모일 때는 그리고 부모 같은 선생님일 때는 그게 정보가 아닌 거죠. 그게 이제 지혜고 진리로 다가오죠. 네.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증언이니까. 네. 철학도 저는 그렇게 가르칠 때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.